드디어 마지막 회가 방영된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멜로를 넘어서 삶과 죽음, 그리고 인연에 대한 심오한 성찰을 우리에게 선사해준 작품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반전의 결말이었는데요. 전개 내내 시청자들은 낙준과 해숙이 결국엔 함께 환생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드라마는 예상과는 다른 길로 우리를 안내하며 큰 여운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환생을 선택하려던 낙준은 센터장에게 그동안 23번의 부부의 삶을 살았던 낙준과 해숙의 부부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자신 때문에 그동안 해숙이 여러 번의 삶에서 매번 고생만 시켰다고 생각한 낙준은 자신 없는 삶을 살아보라며 해숙만 환생을 시키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이별이 아닌 깊은 자기 반성과 사랑의 또 다른 형태였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낙준은 진정한 사랑을 선택한 것이죠. 낙준과 해숙이 함께 환생을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해숙만 홀로 환생하는 장면에선 많은 시청자분들이 눈물바다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홀로 환생을 하게 된 해숙은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화면이 전환이 되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시간의 상대성과 인생의 유한함을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환생한 해숙은 다시 삶을 살았고 또다시 삶의 끝자락에 다다른 것이지요. 낙준이 다시 해숙을 찾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닌 시간과 차원을 초월한 영혼의 회귀였습니다. 마지막 촬영장에 병실이 유출되었다던 장면이 이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눈이 부시게의 마지막 장면과도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눈이 부시게처럼 이 작품도 시간의 흐름과 그 안에서의 사랑을 다룬 점에서 닮아 있었습니다. 아무 대사 없이 이 장면만 처음 봤을 땐 천국에 있던 해숙의 일들도 또 꿈인 건가 싶은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꿈과 현실, 환생과 죽음의 경계는 언제나 모호하며 이 드라마는 그 경계를 흐릿하게 하며 관객에게 철학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진짜 삶인가?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낙준과 해숙의 대화를 보면 확실하게 해숙은 환생을 했고 낙준이 없는 한 번의 삶을 살아왔고 다시 80년의 세월이 흘러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두 가지 부분에서 또 다른 감동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해숙이 자신을 찾아온 낙준을 기억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억이 아닌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된 감정의 흔적이 떠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천국에서 우체부 역할을 하던 낙준은 마지막엔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생의 기억을 지우는 일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기억을 지우는 것은 잊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기억을 지우더라도 감정으로 남는 법이지요. 해숙 또한 환생을 했으니 기억을 잃어야 정상이겠지만 해숙이 낙준을 기억하는 것은 드라마설 정상의 오류일 수도 있지만 낙준이 해숙의 기억을 일부러 지우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그 사랑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기억의 흔적조차 지워지지 않았던 것일지도요. 또한 해숙의 마지막을 찾아온 것이 낙준이라는 것이었죠. 이 또한 단순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고 종교적 믿음이었으며 인간 존재의 외로운 종착지에 함께하는 손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천국에서 인터뷰를 했던 해숙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신이 죽는 순간 낙준이 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믿었기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승사자가 자신을 데리러 왔다고 이야기를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낙준은 해숙을 홀로 환생시킨 뒤에 해숙을 그리워하며 해숙의 인터뷰 장면을 수없이도 봤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삶이 아닌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낙준은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숙의 삶을 지켜보는 또 하나의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해숙의 삶을 지켜보던 낙준은 이번엔 해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저승사자가 되어서 해숙을 찾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다른 해석으로 보자면 낙준이 입고 있던 옷은 센터장의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주변이 환하게 빛이 나는 것이 이미 센터장이 낙준에게 환생보단 더 높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보라고 권유를 했던 만큼 낙준은 이미 천국의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되었거나 센터장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해숙이 있던 병실에는 이미 아이들까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해숙이 삶을 충분히 살았음을 상징하는 것이며 완성된 삶의 은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영예의 딸로 다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환생의 설정에 따라 그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사랑과 삶을 경험했을지도 모르죠. 이미 영예는 지상에 없을 나이인이 등장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그녀의 흔적은 해숙의 삶 속 어딘가에 기억이나 감정 혹은 인연의 형식으로 남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예도 로또 대신 운동화 한 짝을 사주고는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했던 로또 같은 남자와 결혼을 하긴 했을 것 같은데요. 그 장면 역시 사랑의 본질이 조건이 아닌 감정임을 이야기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고 젊은 두 남녀가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다가 서로를 느끼고 우연히 서로를 바라본 두 남녀는 서로를 알아보고 웃는 모습으로 해숙과 낙준이 다음 생에서 또 다시 만나는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미소에는 수많은 생을 넘어 다시 만나게 된 영혼의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죠. 우리가 이미 만나는 지금의 인연은 언젠가 만났을 그 누구일지도 모르고 만나야 할 사람은 반드시 또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듯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요? 쿠키 영상에 나온 김혜자 배우님의 인터뷰는 뭔가 마음이 짠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배우로서의 인생, 한 인간으로서의 여정, 그리고 인연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배우가 되고 싶었던 해숙이 환생을 하고 김혜자로 환생을 하게 된 해숙은 김혜자라는 배우가 됐다는 스토리로 여운을 남기고, 이는 허구와 현실이 만나는 지점, 즉 극중 인물의 삶이 실제 인물의 서사와 교차되는 시적인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혜자 선생님이 진짜 마지막 배역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를 했던 만큼 아쉽기도 했는데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따뜻한 눈빛, 그리고 울림 있는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김혜자 선생님 연기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전하는 삶의 깊이와 감정의 진폭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에 그 아쉬움은 더욱 크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